빠르면 한 달 내로 올 수도 있고 늦어봤자 한 분기 내로. 무슨 회사냐? 아직 작년 4, 3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 1분기라든지 애널리스트 IR 미팅 같은 게 본격적으로 안 되고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거 나올 때는 이미 좀 다른 레벨이 있지 않을까. 실용적인 AI 기반 혁신 소프트웨어가 확장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이거는 보실만 해요. 반면에 이거는 기사입니다. 실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ASML이 나왔어요. 아시죠? 전 세계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시가총액 1등은 뭐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엔비디아. 네, 챗 GPT 하면 엔비디아 사야 된다.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마이너스에서. 네. 그런데 반도체 장비에서 1등은 얘예요. ASML. 네. 이게 300 몇십 조입니다. 삼성하고 비슷해요. 예, 많이 빠졌는데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았어요. 오늘 1.7% 올랐습니다. 이 장에서. 굉장한 거예요. 뭐 자세한 건 필요 없으시고 마진도 좋고 30% 중반대 매출 좋았는데 다음 분기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보다 한 4, 5%. 이 장에 매출 4, 5% 올라오는 건 좋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또 매출 한 25% 성장한다. 뭐 하는 회사냐? 우리 그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 뭐 하려면은 우리 미세 공정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네. 만들 때 사진 찍는 기술, 사진 찍는 장비, 예, 좀 어렵게 하면 EUV. 근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예상보다. 근데 이건 이 얘기는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이 PC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고 데이터도 안 좋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전장하고 산업용 수요가 강해서 이게 상쇄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삼성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TSMC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상반기 안 좋다. 근데요, 장비를 사가는 자기네 고객들이 내년도 상승 사이클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비 구매를 더 강하게 할 것 같다. 이런 매우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주가만 올랐어요. 1.7%.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등 얘기할 땐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주 삼성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듯이 엔비디아는 가장 큰 장비의 가장 큰 수요처고, 네. AI 칩이고 장비 쓰는 데는 ASML. 얘네가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아침장에 다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매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국채 금리가 내려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도체 주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다시 플러스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금전적인 거다. 다만 앞에 거 얘기한 거는 속도는 너무 그냥 낙관만 하지 말자. 이렇게 균형적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 종목 얘기할게요. 종목으로. 네.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안 꺾이시면 어떡하죠? 10만 원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랐나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24%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저점 대비. 네. 이 하이닉스가 못 따라간 주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33% 올랐어요. 근데 뭐 인텔이나 애플이나 뭐 아까 ASML 포함해서 ASML보다 하이닉스가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하이닉스는 뭐죠? 삼성전자가 투자 주인데요. 삼성전자 1등도. 그럼 2등 업체가 어이구 내가 올해 적자가 뭐 5조인지 6조인지 7조인지 모르겠는데 관계없어. 하반기 좋아져.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가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좀 많이 올랐어요. 보십시오. 12월 말 대비 21.9, 어저께 22% 올랐어요. 아까 챗 GPT 어저께 얘기한 거 그 네. 이후로도 16% 올랐고. 물론 5월 31일, 왜 5월 31일이냐면은 미국 금리가 빨리 오르네? 이런 우려가 된 게 5월 말, 6월 달부터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못 갔죠. 15%. 요거 다 올라가면은 그러면 11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 네. 근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한 달 사이에 26%. 엔비디아 따라 여기서 따라갈까 말까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죠. 삼성전자 사는 방법.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애플하고 비슷해가지고 많이 올랐. 삼성전자도 한 16% 올랐죠. 네, 좀 주책이잖아요. 그래서 테타로서 SK스퀘어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예. 더 이상 오를 수 있을까 강하게? 라고 의심이 된다면 갖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덜 오른 거. 그러니까 대용 제품.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영어 못 쓰는 게 항상 IT 있다면 영어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프락시, 대용 제품.
왜냐면 SK 스퀘어는 지주회사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그 넷 에셋 밸류 순자산 가치의 한 75%가 하이닉스예요. 그건 뭐예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주주니까 SK 그렇죠. 하이닉스 지주사죠. 근데 하이닉스 SK의 그 가치를 얘기할 때 하이닉스가 75%다. 지분을 안 파는 한.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도 이렇게 오히려 더 빠졌네. 맞아 있는 상태고 지금 한 달 사이에도 10%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물론 SK 스퀘어가 조금 신경 쓸 수가 있는 거는 얘네가 11번가 뭐 같은 무슨 이커머스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상장시킨다 뭐 한다 하는 것들이 다 미뤄졌어요. 그렇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게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빠진 면이 있지만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고 만약에 진짜 회복하면은 SK 스퀘어는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긴 했지만 이 정도는 부담이 덜하죠. 예. 그래서 SK 스퀘어를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 안 달려면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SK 스퀘어를 사든가 이런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싸하면 한번 SK 스퀘어 리포트 최근에 나온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한 2주 전에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라지캡.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몰캡인데 네. 사실은 로봇 주식이 난리 나고 네. 어저께도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레인보우가 최근 AI도 보여주시니까. 그렇고 예.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네. 그럴 때가 됐죠. 절대 주가가. 그런데요. 로봇이 올라간 건 테마가 있는 거고 AI 챗GPT인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사이클 주식으로 감산하니까 올라간 거고 네. 은행은 지배주주 환원 그때 올라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여행이나 항공은 리오프닝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빨리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재력을 잠시 잊고 있어요. 그렇게 약간 소외됐거든요. 근데 이맘때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알고 있는 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 그전 회사에 전 증권사에 센터 갈 때 한 20% 정도는 소프트웨어를 좀 팠어요. 네. 제가 이 회사들을 커버한 지가 그 애널리스트 할 때 2년 정도 커버를 하고 목표 주가도 갖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 매니지먼트하고 뭐 IR 많이 했어가지고 뭐 몇 개월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 주식들이요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소외됐을 때 야금야금 뭔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보셔야 돼요. 예. 뭐 다 알아가지고 이제 와서 로봇 난리칠 때 로봇 하니까 로봇 그 밑에 있는 그 감속기 이제 좋아하는 주식 말씀 SPG. 네. SPG. 제 목표 주가 넘어갔어요. 아마 다시 봐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단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없고 커멘트도 없고 뭐 인더스트 얘기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금리가 진짜 약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고점 대비 보면 이거 주가가 뭐지? 이럴 때가 올 것 같고요. 빠르면 한 달 내로 올 수도 있고 늦어봤자 한 분기 내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가져온 거죠. 네. 무슨 회사냐?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온이라는 회사는 쉽게는 더전 비즈원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다이내믹하고 M&A를 많이 하는 회사. 엠로는 강자예요. 기술력 강자.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주가 볼까요? 네. 아직 안 오른 거는 비즈니스 온이 그 5월 말 대비했을 때 21%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졌죠. 뭘 최근에 한 10%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네. 엠로는 조금 비즈니스 온보다 조금 더 알아갖고 좀 덜 빠져갖고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조정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회사인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예. 비즈니스 온. 시가총액이 1,700억이죠. 이거 4천억 갖다 회사입니다. 원래? 네, 예전에. 거품이 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무증하고 좀 그땐 조금 올라갔어요. 예. 이 뭐 하는 회사냐? 전자세금 계산서 아시죠? 예, 우리 파리로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 하려면 뭐 소프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 대기업 40% 얘네 거 써요. 스마트 빌이라고 꾸준하게 했죠. 뭐 전자계산서가 뭐 갑자기 그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없던 회사가 막 하질 않으니까 그게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 상장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누구 만났습니다. 그 당시 대표이사, 지금 대표이사, 염세가 많으신데 만났더니 이분이 제 옛날에 제가 현대전자에 있었는데 현대정보기술하고 컨설팅 회사에 있었던 한 지금 70가까이 되는데 똘똘하신 이 컨설팅 출신이 그분이 2대 주주로서 회사라고 그래서 IR을 했죠. NDR을.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4, 5년 전에 카바했어요. 갑자기 회사가 팔립니다. 지금의 대주주는 누구냐? PEF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몇 년 전에 PEF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바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최근에 2년간에 M&A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경기가 금리 인상 때문에 멀티플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내려갑니다. 대책 없이. 그냥 무지막지. 근데 하신 걸 보면은 뭐 전자 계약할 때 하는 또 플랫폼을 인수하기로 했고 2020년입니다. 요거 20년에 지분 거의 대표 풀어놨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어요. 비즈니스 그런 것도 또 인수했고 21년도에는 또 재무 컨설팅 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솔루션 뭐 이런 회사를 인수했고 작년에는 심지어 인사 그 출퇴근할 때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HR 휴먼 릴레이션 솔루션 관련 회사도 또 인수를 하고 그리고도 지금의 현금이 충분히 많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대충 한 작년 기준으로 한 PER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평균 한 30% 이상 성장하고 마진이 20% 꾸준히 납니다. 현금도 있고. 그리고 아까 PF가 3년, 2년 전에 들어왔다 했지 않았습니까? 제 느낌인데 이거는 회사하고 만나서 얘기하거든. 결국은 PF가 엑시트할 것 같은데 그것이 뭐 하세월 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가치를 쫙 올려가지고 그렇죠. 좋은 가격에 싹 팔고 수익 내는 거니까 지금의 일련의 M&A들이 그와 관련된 행위일 것이다. 3년 전부터. 무증도 하고. 거래가 그전보다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뭐 1억도 안 됐어요.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건수를 하고 그 PF가 그런 걸 하고 2대 주주의 그 회장님이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데 이것이 국내 기관들한테 많이 어필이 안 됐어요. 외국인 지분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도큐사인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이런 그 전자 문서 솔루션 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벤츄얼리. 근데 혼자 이분은 못해요. 이 PEF가 끌고 갈 수는 없고 엑시트를 가정한다면 그 엑시트가 뭐 3, 4년 지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그게 뭐 수년이 아니고 그 집 뭐 멀지 않았다면 올해는 작년 실적보다 또 증가할 것이고 그럼 올해 PER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10배 후반대 정도로 확 내려가는 주가일 수 있다.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21% 빠진 상태. 많이 안 올라갔다. 그럼 금리 인하되면 PER 20배 이하나 그런 주식 스몰캡은 굉장히 빨리 튈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작년 4, 3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 1분기라든지 애널리스트 IR 미팅 같은 게 본격적으로 안 되고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거 나올 때는 이미 좀 다른 레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제가 원래 커버할 때 목표 주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싸다. 예.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정 단계는 쉽게 오를 수 있고 누가 커버만 하면은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정확히 확연되면은 그 전고점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엠로 이건 좀 사람들이 알아요.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 네. 아까 말씀 요를 보시면 한 20몇 % 올랐잖아요. 네.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것도 간판시 와드 좀 있어요. 거창하게 공급망 관리 솔루션 회차인데 이게 구매할 때 내가 구매할 때 공급망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 이거 연결시키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AI 기반으로 확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얹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실용적인 AI 기반 혁신 소프트웨어가 확장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클라우드 베이스의 매출 비중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로에서 한 10몇 %로 올라오고 있어요. 빠르게. 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높긴 한데 여기도 보세요.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8개가 80개 넘는 회사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회사가 한 20년 됐는데 연평균이요 성장이 25%됩니다. 그럼 PR이 얼마가? 이런 회사는 아까 마진하고 확장되면은 이것도 한 30배 정도 이상 가거든요. 네. 근데 작년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조금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재작년 작년 넘어올 때 보이니까 앞날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왕창 뽑았어요. 그래서 인건비 싸움이 있으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1,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4분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수도 어떨지가 조금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낄 소지는 있지만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얘네들도 결국 아까 이런 거 어디지? 그 비즈니스 것처럼 이거는 주인이 바뀌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파트너 협업을 특히 클라우드에서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할 모멘텀이 올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작년 제가 8월 9월 달 커버할 때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작년 실적이 워낙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용히 있고 작년 말까지 주가가 확 빠졌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보실게요. 둘 다 한 20-30% 성장은 탑라인에 문제 없다. 네. 그다음에 파트너를 새롭게 얻거나 그 새로운 그 주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추종하는 벤치마크하는 미국이나 그 글로벌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금리 환경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조금 바뀔 때 탄력 있는 주식으로서 소외된 주식에서 2천억, 3천억 안 되는 주식이 다 치기 좋거든요. 관심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건 최근 3개월 동안 리포트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셔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도 막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로봇과 AI가 대세가 돼가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좀 웃긴 게 있어요. 우리 구글 아시죠? 네.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으로 상장돼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구글이 지난주인가 12,000명 6% 사람을 자른다고 발표했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구글 여러 사업가 있잖아요. 구글 뭐 광고도 있고. 근데 웨이모라고 자율주행하는 그 파트가 웨이모라고 있거든요. 탑3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사람을 자른다고. 아니 자율주행차 대세인데 사람 자르면 어떡해. 잘 보니까 그 상용차가 아니고요. 트럭. 자율주행 트럭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마저 이걸 줄이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올 게 어떻게 해석하는가 잠깐 보자고요. 네. 예. 그럼 큰일 났네. 뭐 구글 자율주행차 끝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율주행차 그러면 달려서 이게 현타냐 이런 뉴스 나오면은 보면 일단은 이 테크크런치에 보한 게 웨이모는 이젠 뭐 트러킹 프로그램을 없앤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기미가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발음이 안 돼. ARGO, 아고 AI라는 폭스바겐하고 포드가 같이 투자했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 그 자율주행 전부 다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아까 우리 웨이모랑 비슷한 걸 투자했는데 5년 만에 작년 연말에 셧다운했어요. 자율주행 트럭이죠. 이것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율주행 트럭 회사가 15년 설립된 게 이거 상장된 회사이거든요. 미국에. 주가가 완전히 2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한번 보세요. 이름은 너무 심플해요. 투 심플. 발음이 그거 맞나? 투 심플. 근데 못 참고 최근에 인원을 25% 감축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현타가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웨이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트럭 말고요. 로보택시. 이거 있거든요. 네. 여기 사람을 줄여갖고 이쪽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트럭이 아니고 로보택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정도로 투자를 줄이면은 이거는 아까 뭐 그 AI나 뭐 우리 그 반도체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트럭은 왜 포기했을까? 이게 수소차하고 나중에 경쟁돼요. 장거리는요 수소가 그렇죠. 좀 더 이코노미. 수소 트럭이 대세가 될 버스. 것이 경쟁력이 버스나. 그렇죠. 근데 얘네가 이거 다 하려고 트럭도 하고 뭐 하고 구글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집중하자. 그래서 사람을 줄인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 비슷한 회사들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같은 뉴스라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기사 나올 때는 하루가 지나더라도 그런 면을 좀 눈여겨보는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이야기는 지금 수소차의 경쟁력이 네.
이런 구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지금 있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수소차. 네. 왜냐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소에 대해서 네.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네.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는 한국은 한국에서만 투자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측면이 있고 두산 퓨얼스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소 전기차 수소차가 있는데 근데 이건 수소는 우리 상용차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 디스턴스. 근데 긴 거, 중국이나 미국까지 땅덩어리 큰 거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하기는 트럭 같은 게 제격이죠. 그러니까 전기 자율주행차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수소 쪽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니까 이건 조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미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중한다. 네. 사람을 자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딜 자르고 어디를 하는가 이런 거 보시면 한번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네, 김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모비라이도 생각보다 네. 우리가 사실 그 인기 갖고 있는 거. 모비라이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상장하고 나서 사실 그렇게 물론 최근 뭐 한 저점 대비 30% 올라왔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 네, 워낙 많이 빠졌었고 또 상장할 때도 가치를 생각보다 못 네,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시기가 좀 안 좋았을 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비라이? 전반적으로요. 누구지 테슬라 포함해서 레벨 2, 3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7년 이렇게 제가 뭐 자율주행 뭐 했잖아요. 근데 할 때 그때 2017년도에 그 출사표를 했을 때 목표가요. 이맘때 22년 말 20였는데 레벨 4가 나오는 거였어요. 아, 근데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센서하고 뭐 메모리 이슈가 아니고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5G, 6G 이렇게 가갖고 속도가 엄청나게 그 괴리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확 멈췄는데 1m 더 벗어나고 꽝 부딪히면은 꽝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5G가 깔려야 되는데 5G가 빠르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아까 센싱 뭐 라이다를 하느냐 카메라를 하느냐 하다가 결국은 테슬라도 다시 또 2개 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라이다 가격도 아직 많이 안 빠져 좀 빠졌다고 하지만 이런 여건들이 생각했던 한 5년간에 걸쳐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거의 진척이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할 때 2015년, 17년에 반도체를 우리가 뭐 그 4차 산업 얘기할 때 2000 언제라 그랬죠? 25년, 30년 목표하잖아요. 전기차만 30년을 바라보는 게 35년이 아니고 자율주행차도 같이 엮어서 30년이나 25년쯤에는 가시적이 나올 거로 봤거든요. 네. 그러려면 레벨 3, 4, 5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순차적으로 현재는 안 가는 거예요. 모르죠. 이러다가 또 24년, 5년대 갑자기 레벨 4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이클적인 임팩트가 더 크고 그런 근본적인 개선되는 거는 5G라든지 센싱의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같이 레벨 4, 5까지 하거나 아니면 그거 안 가고 그냥 테슬라 가듯이 월 20만 원 주세요. 그 레벨 2, 3에서 만족해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를 1억 2억 주고 살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2022년, 23년이 아니고 25년, 27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간극이 캐즘이 비슷한 거죠. 캐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또 그 뭐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주들이 확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물린 분들이 있거든요. 물린 분이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왜 분명히 미래 화두는 자율주행일 텐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주가가 이러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비라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센터장님, 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의도는 좋으나 우리가 2, 3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기술 여건. 현재. 이게 결국 핵심이군요. 네, 그게 뭐 저기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한몫했죠. 작년 초였나 재작년 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율주행차 그 레벨 3인가 4인가 손 놓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작년 말인가 작년 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오긴 개뿔 거짓말 쳤잖아요. 트위터 거짓말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모비라이가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웨이모도 뭐 그렇고 다들 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트럭까지 어떻게 신경 써? 그냥 전기차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쓸지 모르니까 택시적으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커스를 좁혀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실망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피오레님, 모비라이 제가 투자했냐고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투자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로 물려있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 분들이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 요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분명히 또 투자의 아이디어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네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변곡점이 나올 텐데 그게 뭘까에 대한 퀘션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FSD, 그렇죠? 풀 FDS인가 FSD인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잖아요. 그 레벨이 진짜 3.5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곡점이 듭니다. 또는 두 가지 상황, 5G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